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슈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분석가 콩콩 박사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네. 아니 저는 크리스마스라서 오늘 이러고 왔거든요.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저는 이미 그 구독자 숫자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뭐 구독하러 왔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도 자주 들을게요. 댓글 남길게요. 이런 글들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가볼까요?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업로드될 미스테리라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산타. 그렇죠.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에 달에는 산타클로스가 산다 라는 이야기가 아폴로 8호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드라마 듣고 오시죠.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지구 바깥에서 메시지가 들려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목소리는 사흘 전 지구를 떠나 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의 목소리였다. 이는 나사와 아폴로 8호가 미리 준비한 크리스마스 특별 방송이었는데, 다음 날 달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의 귀환을 위해 엔진 분사를 준비하던 아폴로 8호와의 통신이 끊어진다. 아폴로 8호와의 통신이 끊어지자 나사의 모든 스태프들은 초조하게 아폴로 8호의 통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휴스턴, 아폴로 8호 응답하라. 하지만 아폴로 8호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고 나사의 모든 스태프들은 절망감에 긴 침묵에 빠지게 되는데, 그 순간 휴스턴, 여기는 아폴로 8호. 들리나 휴스턴? 여기는 휴스턴. 잘 들린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모두에게 말해줘. 달에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그런데 아폴로 8호와 휴스턴의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달에는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아폴로 8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1989년 나사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 나사의 용어에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산타클로스는 UFO를 가리키는 암호입니다. 1968년 달에는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아폴로 8호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그냥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말? 산타클로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통신은 공식적인 약속된 용어들을 가지고, 통신 용어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 그 용어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지 않죠, 웬만하면. 그리고 왜 하필이면 산타클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5분, 3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통신이 끊겨서? 통신은 아폴로 8호는 달에 내린 게 아니라 달 궤도를 돌고 있었거든요. 달 궤도를 9바퀴 도는 것이 이제 임무였는데, 달 뒷면으로 넘어가면서 통신이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뒷면으로. 달 뒷면에 당시에는 이제 전파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음모론자들이 미국 정부와 나사가 UFO의 존재, 외계인의 존재를 은폐하는 그 사례로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주 들은 얘기예요.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처음으로 이제 돈 우주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구 바깥에서 외계인이 아폴로 8호의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서 아폴로 8호 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런 가설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 자주 나온 얘기죠. 달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 달에 외계인 기지가 있고 외계인의 UFO 혹은 외계인의 어떤 전진 기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아폴로 8호가 본 것이 아닌가. 근데 아폴로 8호가 달 뒷면으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고 달 뒷면을 보고 나온 다음에 달에는 산타클로스가 있다, 휴스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달에서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이 무언가를 봤다, 승무원들이 무언가를 본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의 공식적인 해명은 이렇습니다. 나사의 공식적인 해명은 그때 당시에 이 기쁨을 멋진 조크,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다. 아, 나사의 관계자들은 통신이 끊어진 그 순간, 그러니까 달의 뒷면으로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다. 네. 군사에 실패했으면 3명은 영영 지구로 못 들어와요. 우주를 떠돌다 뭐 사망하는 거죠. 우주 미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러셀의 이제 통신이 들린 거죠. 네. 모든 그 스태프들, 3명의 스태프들 모두가 분사를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이것을 네.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아, 나사의 충분히, 해명이에요. 나사의 충분히 해명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제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내용 같아요. 나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설득력을 많이 가져요. 일부 이제 음모론자들만 아니다. 나사가 저렇게 해명하지만 무언가 있어. 이상해. 이렇게. 근데 그 의심이 가는 그 부분에 네. 방점을 찍은 게 네. 그 어윈의 인터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임스 어윈 같은 경우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하고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이에요. 아, 근데 네. 정말로 그 나사 용어 중에 산타클로스가 UFO라는 거예요? 이거 어윈의 주장이죠. 산타클로스라는 용어는 나사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암구어로 산타클로스라는 단어를 UFO에 빗대서 사용합니다. 공식적인 UFO를 관련된 용어가 있지 않을까요? 나사에? 그걸 산타클로스라고 어윈이 주장한 거죠. 이 발언 이후에 사실은 제임스 어윈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단골 인터뷰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잠잠했던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힘이 막 실리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제 이거 음모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다. 당황스러운 장면? 예, 그게 뭐냐 하면 귀환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표정이 다들 어두워요. 아, 인터뷰를 엄청난 성취를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네. 무언가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처럼 태도가 그래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런데 네. 또 여기서 이제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임스 어웨인이나 에드거 미첼 같은 경우에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 출신은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폴로 8호 승무원은 아니잖아. 그럼 15호, 14호 때 그러면 너희들도 산타클로스를 봤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다른 달 자체가 그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개기일식이 있잖아요. 개기일식을 보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은 달보다 400배 더 커요. 네. 근데 개기일식이라는 건 달이 태양을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러니까 달과 태양의 거리가 400배예요. 전 세계 석학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확률은 몇 조분의 1도 안 될 거다. 달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달에 대해서 요만큼이 뭐야? 정말 그 나노 단위 정도밖에 모를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음모론과 수많은 가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폴로 8호와 산타클로스의 미스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8호와 산타클로스의 미스터리는 궁극적으로 보면 달이라는 미스터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뭔지 알았더니 아니요, 지금은 다 잊었어요. 달은 무엇인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보통 우리가 별을 보고 그다음에 트리 위에 꽂혀진 별 장식을 보기만 하는데 오늘 밤은 한 번쯤 달을 한번 봐보는 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뿅!